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박석중 파트장입니다. 저의 연간 전망 자료가 드디어 발간됐습니다. 2022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내년도에 대한 고민을 담아봤는데 170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투자분들에게 다 설명드리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리서치 팀, 저희 글로벌 팀의 가장 큰 자랑은 사실 제가 아니라 훌륭한 저희 팀원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모셔서 개별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장이 돼 안 돼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의 3대 주가 지수는 이미 또 신고가 근처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한숨은 오늘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어떤 돼 안 돼, 강세장, 약세장을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신흥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는 구간에서 못난이 신흥국을 다시 보자라는 보고서를 쓰신 분이 있어요. 저희 강재원 연구원 모셔서 국가 전략, 특히 신흥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 전략 담당하고 있는 강재현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외모 담당도 하고 있고요.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네. 네. 대본에 없는,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는 외모도 담당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사실 신흥국 증시에 대한 여러모로의 불편함은 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목전에 두고 당연히 신흥국보다 우위에 놓여야 되는 국가인 것 같은데 신흥국 증시를 재평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내년을 사실은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 전략을 특히나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내년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신흥국 주식 시장의 성과가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이슈가 워낙에 강했고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을 전체적으로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내년에는 뭐 저희가 조금은 글로벌 경기가 또 개선이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신흥국 주식 시장 이제는 조금 좋게 볼 만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도? 사실 이제 지금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경기가 이제 얼리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죠. 회복에서 확장의 단계로 넘어서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여기서 조금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최근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커머디티를 베이스로 하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유가와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산업금속과 관련된 국가들의 어닝은 급격한 개선대가 보이긴 할 텐데 경기 회복의 수혜 업체형이라는 수혜 국가라는 건 이런 원자재 베이스의 국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원자재 베이스의 국가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때,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자재보다는 이제 제조업 베이스가 될 텐데 이런 국가들도 사실은 수혜 국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원자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브라질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큰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약간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정말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보면 확장 국면을 좀 이어가는 데에 좀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나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좋을 때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나라들을 좀 선별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왼쪽 그림이 먼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신흥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 주식시장보다 성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 저희가 뭐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랑 신흥국 대 선진국 주식시장의 이제 모습을 같이 그려봤지만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신흥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 국면을 지나서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상태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 국면이 약간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소비 경기의 호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9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 모습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물건들을 파는 제조업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에서 자동차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 같은 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수입을 이런 나라들로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에서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속될 때 어떤 멕시코나 한국 같은 나라들, 제조업 베이스의 나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좋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크게 둔화되지 않고 좋은 국면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이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나라들이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지나올 때 실제 신흥국 중에서도 경기 베타가 높은 민감도가 높은 국가들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뭐 인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증시와 관련된 차별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드렸던 건 경기 회복의 베타 이런 것들인데 아마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경기가 지금부터 이제 꺾이는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신흥국을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1, 2개월에 대한 뷰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도 연간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저희는 공급 불균형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현재 경기 전반이나 기업 실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업의 투자와 그리고 기업의 재고 확충, 정부의 재정과 관련한 부분들이 내년도 상반기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기저로 깔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참고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기 회복 구간의 낙수 효과에서 신흥국 증시의 차별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국가들을 선별하는 기준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거죠. 당장 첫 번째로 미국의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장은 충분히 반영은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랑 그리고 경기 베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의 구간의 위치에서 국가별로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야 되는 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국가들을 걸러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내년도를 쭉 늘어놓고 본다면은 신흥국의 국가를 실질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점 뭐 그런 걸 기준으로 시장을 좀 간단히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주제와 함께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뭐 아무래도 유가가 특히나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 압력과 통화 정책의 정상화 계속 결부가 되는 모습인데 좀 재미있게도 저희가 이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재미있게도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생산자 물가, 특히나
운송, 창고 부문의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BDI 지수, 그러니까 물류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물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가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원자재 단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조금 있겠지만 이런 물류 차질,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해소 조짐이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정상화 시계가 아주 빨라질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이 부담이 되는 이슈들이 더 이상 뭐 아주 강하게 당장 작용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11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있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 정상화를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신흥국 주식시장을 좀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11월 달이 일단은 신흥국 주식시장의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신흥국 주식시장이 워낙에 1년 동안 계속 맞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이제 그냥 신흥국 주식시장 다 사자, 빠르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은, 그래서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슈에 영향을 좀 덜 받을 그런 주식시장들부터 접근을 천천히 해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사실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나라 대비로나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브라질도 의외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지만 약간의 신용 부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인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밸류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11월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 테이퍼링 이슈가 약간은 당분간 마지막으로 좀 신흥국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가 신흥국 주식시장을 살만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천천히 밸류 부담이 적은 나라부터 사과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는 것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의 관심을 가지고 모아나가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신흥국가 전략에 대한 선별 기준의 핵심들을 이제 잘 들어봤는데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명쾌한 답변이 듣고 싶으시죠? 시차에 따른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의 시작점을 11월로 보셨는데 국가별로 시점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우선순위의 결론을 요약해서 듣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명쾌하게 저희는 틀려도 됩니다. 가장 부족한 건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들을 탓해야 되는 것들인데 저희는 어떤 경로로 신흥국을 보고 있고 우선순위와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의 답지는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명쾌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흥국 주식시장의 매수 시점은 11월 테이퍼링을 기점으로 해서 2월까지는 약간은 조정의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바로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에 국가별로는 조금 매수 타이밍을 다르게 잡아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의 어떤 우려가 있는 구간 속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국을 먼저 사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중국을 얘기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바라보는 이제 전략으로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산을 계속 사나가자라는 이야기는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드리기가 되게 쉬워요. 좋은 이유들을 찾기가 명쾌하니까요. 시장의 동의를 얻기도 쉽고요.
네, 그간 눌려 있는 자산을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틀려도 됩니다라는 이야기에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만큼 신중히 고민했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11월 3월의 변동성은 신흥국 전반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국가들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와 이익의 변화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올해 내년도 1분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을 선반영한 신흥국 증시의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아까 강기원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발상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시 기업의 이익 그리고 유망 국가, 유망 기업들을 선별하는 조금 더 인덱스한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